알바가 4개월 사이에 8명이 그만뒀어요. 좀 어떤 선택을 하면 좋겠는지 의견을 달아주시면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알바문에 요리사하고 알바 공고 올려서 지원자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리사분 원래 계시지 않았나요? 요리사분이 이제 이틀 전에 그만두셨고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있어요. 다이닝을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카페를 더 강화시킬지, 그래서 좀 생각이 깊은 오늘 어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리사분은 왜 관두신 거예요? 실력은 있으셨는데 스태프들 간에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알바가 4개월 사이에 8명이 그만뒀어요. 그동안 제가 이 업장, 똑같은 업장을 7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카페에서는 단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이고, 술집도 지금 제가 1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런 경험도 처음이라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그게 좀 고민 중인데, 카페 매출 같은 경우는 마흔 카페 살린지를 촬영 시작을 한 지가 8개월이 됐잖아요. 이 카페 매출이 거의 반토막 나서 촬영을 시작했던 건데, 지금 그 당시 대비하면은 2배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카페 매출 같은 경우는 전달 대비해서는 500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366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아직 이번 달이 7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대로라면은 한 500만 원 정도 더 지난달보다는 카페 매출은 늘어나는 거고, 문제는 다이닝인데, 다이닝은 사실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매출이 하나도 늘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계속 40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술집같이 요리가 나오는 곳들은 시간이 좀 지나야지 매출이 오른다는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 그동안에 마케팅비 잘 아시겠지만 많이 썼잖아요. 제가 인스타 계정 하는데도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들여갔고, 블로그 체험단도 거의 100팀 돌아갔고, 그리고 당근마켓에서도 한 50만 원 썼고, 다이닝 마케팅 하는 데만 쓴 돈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성과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고민을 했었고, 그러다가 또 심지어 이런 일까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녁에 다이닝은 어쩌다가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 망한 카페 시리즈에도 그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코로나 때 창업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는 우리 카페가 브런치 카페였기 때문에 특수를 좀 노렸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좌석도 되게 많고 2층, 3층 합치면 40평이나 되잖아요. 근데 건대 입구에는 이렇게 40평이나 되는 카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형 카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부하러도 많이 왔었고, 건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매출도 잘 나왔었고, 북카페 세모라는 이름으로 브랜딩도 상당히 잘 됐고, 그래서 참 문제가 없었는데, 반대로 코로나가 끝나가는 2022년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로 인스타그램이 너무 확산이 됐죠. 하루 종일 비가 오거나 배를 타고 들어가거나 그런 굉장히 특별한 카페들만 좀 찾아서 가서 사진을 찍는 트렌드로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매출이 반토막이 났죠. 건대는 생각해보면 술집들이 정말 많거든요. 좀 특화된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변에 매출 조회를 오픈업을 통해서 해보니까 대부분 다 매출이 5천 이상 되더라고요. 아무리 작은 술집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재료비나 인건비 구성은 카페보다 나가겠지만 볼륨 자체가 5천이라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진율 한 20% 정도만 잡아도 1,000만 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겠다. 건대 입구에는 40평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요리를 잘하는 분만 들어오면은 이 정도 인테리어 깔끔한 데도 사실 거의 없거든요. 저희보다 인테리어 못한 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나 좀 자극을 받게 됐던 건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한사발포차 건대점이 매출이 거의 7, 8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겨우 20평에서 주방 빼고 나면 한 13, 14평밖에 안 되거든요. 13, 14평에 테이블 한 7개 돌아가는데 한 3회 전 돌려갖고 월 매출 8천 나온다고? 그러면 진짜 순이익으로 최소한 2천 이상은 가져가는 거니까 그럼 상당히 괜찮네. 그러면은 최소한 같은 건물인 우리 2, 3층은 위치상 문제는 없다. 물론 한사발포차는 프랜차이즈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젊은 애들 사이에서 이제 브랜딩이 된 브랜드긴 하지만, 거기에서 파는 닭볶음탕이나 곱돌이탕이나 이 정도는 사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요리사를 고용하고 다이닝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방 공사하는 데만 해도 1,000만 원 이상 들어갔고, 방수 공사하는 데도 한 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더 투자해서 이 공간에서 브랜딩을 했었던 거고, 저희가 굉장히 밝은 톤이었어요. 물론 3층은 아직도 밝은 톤이긴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도 저녁에는 불을 다 끄잖아요. 그래서 진짜 분위기 좋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고, 2층 같은 경우는 원래는 화이트 톤이었는데 그거를 다 완전 검은 톤으로 바꾸면서
건대 입구에 있는 뭐 리파인이라든지 다인이라든지 모던한 칵테일바 정도의 인테리어나 분위기는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적 구성만 좀 잘 활용하면 충분히 매출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요리사가 새로 안 구해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게 진짜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도 사실 요리사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심지어 작년 8월 달에는 아예 신입 요리사를 고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도 콘텐츠를 우리가 찍었었죠. 그때는 우리가 무드 파티라고 해서 2030 플로팅 파티를 진행했었잖아요. 여기에서 파티를 하면서 요리가 들어오는 방식이니까 어느 중상 이상 정도의 요리만 유지하면 되고, 그러면서도 카페 업무까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매출도 잘 나오고, 그때는 매출이 순이익으로만 한 7, 800씩은 제가 가져갔으니까 너무 좋았었는데, 올해 초부터는 제가 무드림 금산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파티를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파티를 4개월 정도 쉬었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된 거죠. 저는 솔직히 좀 기대를 했던 거는, 그 당시 우리 사님도 파티를 하면은 아무래도 금요일, 토요일 손님들을 이 공간을 대관을 주기 때문에 뺏겨서 본인의 요리만으로도 매출이 올라오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거를 믿고 기다린 거고, 지금까지 체험단도 거의 100명 정도 돌아갔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전혀 뭐 시그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추세는 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아무래도 고민이 많았던 터에 또 이런 일까지 발생하게 돼서 차라리 이번에 아예 다이닝을 없앨까도 좀 고민을 심각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페 매출이 많이 올랐잖아요. 괜찮지 않을까요? 카페가 단점이 매출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건대에서 정말 잘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뭐 킴보이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거의 매일 제가 갈 때마다 항상 꽉 차 있고, 슈퍼주니어 예성이 운영하는 마우스 레빗이라든지 아루무아라든지 이런 것들도 꽉 차 있는데, 그래봐야 매출 사실 3, 4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3, 4천이면은 인건비하고 또 재료비가 요새 많이 올랐잖아요. 뭐 초콜릿 가격이나 이런 거 다 2배 이상 올라서 그래봐야 뭐 한 1,000만 원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술집 같은 경우는 이 근처에 있는 후타리 본이라든지 여기 한사발포차도 그렇고 바로 이 주변에 있는 술집만 해도 7천, 8천, 9천 나오는 데들도 많아요. 여름 되면 거의 1억 가까이 나오는 데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볼륨 자체는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인적 구성이 결국엔 안 된다면 파티제를 한 명 더 고용할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저트 라인업을 현재 저희가 생산하는 게 푸딩류로 해가지고 한 10종류를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오븐기나 뭐 이런 거를 추가해서 뭐 빵을 생산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디저트 카페로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할까 라는 고민도 이번 주 안에는 어쨌든 결정을 내려야겠죠. 계속 지금 요리사를 공석으로 배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진짜 고민이 많아서 오늘 이런 콘텐츠도 찍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 구하시는 요리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알바몬하고 잡코리아에 그대로 올려놨고요. 무드림이라고 치면은 나오거든요. 알바몬 조건을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은 건대 입구 카페 요리주점 요리사라고 써 있고요. 중식, 일식, 양식 뭐 다 상관은 없습니다. 요새 감각에 맞게끔 요리를 하시면 좋겠고, 급여는 이제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5일 근무제입니다. 카페랑 같이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카페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디저트 카페와 연계할 수 있는 요리들이면 사실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 디자인 자체가 좀 양식에 가까운 세련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양식 요리사면서 조금 그 안에서 좀 독특한 시그니처를 가지신 분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4대 보험 되고 성과급 규정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고요. 그래서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서울권에 거주하고 계신 요리사분이 계시다면 지원해 주셔도 됩니다. 대표님께서는 새로 오시는 요리사분은 어떤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권이 또 20대 초반의 상권이기도 하고, 지금의 좀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을 아시는 젊은 요리사 분이었으면 좋겠고, 저랑 같이 촬영도 같이 할 수 있는 분이면 사실 더 좋겠어요. 출연을 하면서 다른 잘 되는 업장이나 뭐 같이 가보는 콘텐츠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고, 사실은 요리 실력은 저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오히려 마케팅이나 브랜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브랜딩의 결은 맞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구독자분들께 의견을 조금 구해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네요.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원래 팬더 간판 바꿀 때 구독자 의견을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사람들이 팬더 간판 보고서 야 이거 진짜 이것 때문에 장사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서 실제로 무드림으로 세련된 간판으로 바꾸고 나니까 매출이 많이 오른 거고,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시 요식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고 네이버에 저희 무드림 베이커리나 무드림 다잉을 치면 메뉴 구성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를 봐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여긴 뭐가 좀 문제인 것 같다
좀 어떤 선택을 하면 좋겠는지 의견을 달아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